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2월 27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번 주 시장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상이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돌발적인 상황, 급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정말 많아서 뭐 예상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나 시나리오들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건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난주 시장 얘기입니다. 미국 시장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도 시장 뭐 괜찮게 반등이 이어지면서 다우 마이너스 0.06%, 나스닥 1.08% 상승, 다우는 하락을 했는데요. S&P 500 0.82% 상승을 했고요. 반면 우리 시장은 코스피 마이너스 2.47%, 코스닥 마이너스 0.99%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미국 시장 금요일 이 반등 정도를 감안을 하면 하락폭을 좀 줄이는 정도의 상황이거나, 코스닥은 뭐 양전환도 가능한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일단 뭐 그건 월요일 날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주말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정리되고 말았습니다. 차트상 얘기는 이번 주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트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조금 아니죠.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분명히 올라갈 만한 차트를 만들었거나, 또는 떨어질 만한 차트, 아니면 횡보할 만한 차트, 아무리 그 어떤 차트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워낙 강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재료에 의해서 위아래 움직이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주식에서 차트상 자연스럽게 물결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를 가지고 지금 이번 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안에 내용들 보게 되면 일단 경제 지표는 전반적으로 혼조세로 나타나면서 이게 지지난주 PC 나온 거에서, 아니 PC가 아니라 이 CPI 나온 거에서 50% 정도의, 아니 50bp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 3월 달에 가능성이 90% 이상 올라가면서 뭐 거의 50bp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 시장 전망이 강력했습니다만, 그 모든 걸 뒤집었던 게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에서 결국 역시 대단한 마초입니다. 음,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다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걸 치고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뭐 대단하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좋은 의미에서 대단하다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어쨌든 예상치 못한 전쟁이 결국 발발을 했고요. 이 전쟁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목금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이 나왔던 이유가 의외로 빨리 끝나면서 협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던 이유도 토요일 날 협상 가능성, 금요일 밤 내지 토요일 날 협상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인데, 일단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낮에 협상 결렬이 일단 선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찍기 직전에 나왔던 내용들을 몇 개를 보면 다시 러시아의 지금 협상단이 벨라루스로 지금 일단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 언제든지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는 지금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협상이 결렬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금요일 날 오전에 말씀드렸던,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방적으로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는 상황으로, 만약에 주말 동안 키예프가 함락이 되면서 강화 조약이 맺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 조건이 되겠죠. 제가 그때 이 1637년도에 있었던 병자 호란 당시에 삼전도의 치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의 내용을 강요할 것이고, 러시아는 뭐 키예프가 함락된다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정말 화가 나고 이 뭐 엄청나게 억울하고 열받는 일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열받는 일이겠습니다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의외로 지금 어제 오늘까지도 지금 현재까지도 키예프 지금 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병력을 더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에 대한 결과가 이번 주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쪽도 정말 한편으로는 정말 우크라이나 분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 진짜 우리나라 6.25 전쟁이나 아니면 일제 강점기 때 보였던 우리 영웅 선조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 중에 군대를 안 간 국회의원들 젊은 분들이 총을 들고, 난 총 전혀 한 번도 이 총을 잡아본 적도 없는데 총 쏘는 방법을 배워서 전쟁터에 나가겠다라고 국회의원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출전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글쎄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분들 전쟁 나면 참전하실까요? 한편으로 보면 좀 부러웠습니다. 러시아 분들,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분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고요. 세계 각처에서 반전 운동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도 반전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주말 사이에도 거의 뭐 지금 러시아 내에서는 보면 모스크바 쪽에서 한 3,000명 가까운 인원들, 반전 시위했던 인원들을 진압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제2의 도시라고 하는 페테르부르크 지역에서도 많은 반전 시위가 있었었고요. 이거 전에 제가 강의 영상 만들어 드리면서, 역사로 보는 강의 영상을 만들어 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2014년도에 푸틴 대통령이 이 크림반도를 잡아먹었을 때 지지율이 89% 정도 됐다고 하죠. 절대 찬성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지지율이. 그랬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치고 나서 현재 지지율이 6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건 러시아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다. 왜? 러시아 증시 반토막 났잖아요. 지금 한 이번 달 초부터로 따지면 한 4분의 1 토막 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불만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오늘 내일 중으로 아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가능성이 또 지금 일단 대두는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협상이 어떤 정도의 선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고요. 이제 증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영웅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옛날에 강우규 소유였던가요? 이분이 그 북한 탱크를 막기 위해서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수리탄 안고 자폭하신 분 계셨잖아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끔. 그런 영웅적인 분들이 계셨는데, 우크라이나에도 이번에 다리 폭발을 자폭으로 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죠. 우크라이나 이 분들 정말 힘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번 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에너지 수출 통제 원래 안 됐었잖아요. 안 됐는데 오늘 아침에 결정이 났습니다. 에너지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국제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차단시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거 두 개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생각보다 제재가 약하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한 이후에 뭐 협상을 해가지고 다시 뭐 나오든 이제 해결 수순 단계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장이 반등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 이거까지도 모두 지금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변수가 하나 또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거는 러시아 모든 은행들에 대해서 다 차단하는 것은 아니고 군과 연결되어 있는 은행들만 일단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후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의 통제는 러시아 입장으로서도 아픈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제재도 있고요. 한데
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에서도 아픔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이 지금 제재에 대해서는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고 일단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변수가 금요일 날 미국장 끝나고 나서 나온 변수가 협상이 일단 한번 깨지고 오늘 저녁 내일 정도까지 지금 재협상을 하니 많이 하는 얘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러시아의 협상단이 벨라루스로 일단 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리고 에너지 수출 통제와 국제 거래 금융거래 시스템에서의 퇴출, 이 부분이 새롭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일단 이 부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 대체적으로 뭐 0.25%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 우크라이나 상황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그 얘기들은 대부분 이 전쟁이 직접 발발하기 전의 얘기들이었고, 발발한 이후에 이번 주 얘기들이 많이 말씀하실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분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요런 정도가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들이었고, 뭐 사실은 우크라이나 관련한 내용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이슈들이 다 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모습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이번 주도 역시나 우크라이나입니다.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 상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변동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상황이 빨리 정리가 되면요, 그나마 뭐 원자재 가격, 이제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천연가스 등의 원자재 가격에 부담을 좀 덜 줄 수 있겠죠. 상승에 부담을 좀 덜 줄 수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 원자재 전체적으로, 식량, 원자재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가격대를 다 올리게 되는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게 나타난다고 했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1970년대 후반에 겪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면밀하게 우리가 민감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경제 지표인데요. 이 경제 지표 같은 경우 이번 주 2월 고용 보고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고용 보고서에서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결과치가 나오게 된다면 또다시 50bp 머리를 들 가능성 높습니다. 물론 이 부분과 연결해서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 일단 너무 잘 나와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률 역시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도 현재 인플레이션 다른 것도 다 문제이긴 한데 임금 상승률의 속도, 그러니까 임금 상승의 속도가 너무 지금 빨라서 이게 지금 물가 상승을 계속해서 밀어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해석되는 이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찾아보면.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2월 고용 보고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뭐 매달 항상 이제 말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연준의 베이지북도 발간이 됩니다. 자, 할 얘기가 사실 이쪽도 되게 많은 얘기들인데, 결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다 묻혀 있는 상황, 이게 상대적으로 묻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치중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러시아 제재들이, 새롭게 나온 제재들이 많이 있었고, 이 새로운 제재들이 러시아에서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단 이번 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건 뭐 예상이 불가능하잖아요. 전쟁이 언제쯤 종료가 될 수 있을지. 이 종료가 아까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패배를 해서 뭐 굴욕적 강화를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나토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원조를 해주고 있죠. 무기 원조를 지금 해주고 있죠. 뭐 이때까지 가장 소극적이었던, EU에서 가장 소극적이었던 독일이 노드 스트림 2를 포기한 이후부터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고 있죠. 지금 미사일, 탱크 이런 것들 지금 지원을 막 해주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립국으로 넘어간 이후부터
중립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무기 수출은 안 한다가 이 노르웨이의 법이었는데 그 법을 지금 깨가면서까지 무기 수출, 그러니까 독일로부터 이 무기를 사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지금 상황까지 갔고요. 급기야 오늘 포르투갈이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파병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군대를 투입하겠다.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까지 간다라는 얘기와 함께 우크라이나 군과 함께 이런 표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3일 길어야 4일 안에 키예프까지 함락을 하고 전쟁을 끝낼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될 가능성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아마 푸틴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 세계 지금 반전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러시아 제재와 함께 반전 여론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 무기를 제공해주는 국가들이 자꾸 많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내에서도 반전 운동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계속 눈치를 보다가 국제사회에서 제재하는 거 그 정도는 우리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우리가 이거에서 좀 욕을 지금 조금 먹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따져서 우리나라에 자체적으로 한국이 어려울 때 도움 받았던 나라고 앞으로 어렵다면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는 나라인데 이런 똑같은 위법적인 상황에서 너무 경제적인 부분을 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해외 언론에서의 얘기들도 좀 있어서 우리 정부도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이번 주 안에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러시아가 승리하는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잖아요. 뭐 버틴다 하더라도 만약에 승리를 하는데 이번 주 초 안에 정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빠르게 금리 인상 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만약 그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지금 버티면서 지금 외국에 있는 지금 그 프로축구 선수도 총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다는데 이게 직접 본 적도 없다는데 자기 가족들이 우크라이나에 다 있어서 아무것도 지금 운동이고 뭐고 축구고 뭐고 아무것도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나 이 구단하고 얘기가 되면 바로 자원 입대해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국민들이 지금 단합력이 엄청납니다. 애국심이 엄청난 상황이라서 주변국들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터키가 어젯밤에 이런 얘기도 있었었죠. 지금 이 흑해 연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요 앞에 터키가 요 앞에서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를 관리하고 있는데 러시아 군함 못 들어오게 막겠다라고까지 일단 얘기를 했죠. 이런 상태로 지금 국제적인 이 도움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이 상황을 계속 질질질질 끄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어떻게 나올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이대로 병력을 물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지금 현재 예상보다 늦어지다 보니까 민간인들 피해가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민간 지역까지 지금 공격을 시작한 거죠. 푸틴 입장에서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항복을 받아내려고 사실 비인륜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대로 러시아가 패배하고 원하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 못하고 빠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섣불리 예상이 안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 안에 전쟁이 일단은 일단락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요. 안타깝습니다만 현실이 그래서 우리도 진짜 힘을 키워야 됩니다. 억지력을 키워야 됩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만에 하나
이번 주까지도 우크라이나가 버티면서 질질질질 끄는 이런 전쟁을 질질질질 끄는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지난주 우리가 겪어왔던 것처럼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막 급등락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일단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시나리오가 높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러시아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를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짓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는 아무래도 이 안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조금 나올 겁니다. 다만 러시아 쪽에 제재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제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가는 얘기들이 이번 주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제한적인 부분은 있어요. 러시아하고 관계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전쟁이 일단락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수는 계속 지난주와 같은 일희일비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바라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질질 끌면서 러시아도 계속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거든요. 물론 이번 주까지 끈다고 해서 뭐 러시아가 포기를 하거나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국제 여론이라든지 러시아 내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계속 끌면 끌수록 러시아 입장에서도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유화적인 상태로, 그나마 굴욕적인 강화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볼 수 있는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어느 정도 자존심을 지키는 선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안에 내용은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입니다. 이번 주 이 3월 2일, 3일 날 파월 의장이 반기 의회 증언이 있습니다. 하원, 상원에 각각. 여기서 과연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물론 요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들, 이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일단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이와 관련한 부분들을 시장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50pp, 25pp 안 올리는 건 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근데 50pp를 올리는 게 부담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안 좋아질 걸 알고 있고, 하지만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강하게 나가야 돼라는 얘기가 안 나오길 바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하게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나 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봐야 되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이분 또 무서운 분이죠. 많은 분들의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체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 관련해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이번 주부터 이제 초중 고등학교 개학이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집 아이들도 학교에서 나온 공문을 보니까 28일, 3월 2일은 최소한 이틀인 것 같고, 나머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음성인 학생들만 나와라, 이렇게 지금 공문이 나왔던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3월 초중순까지가 최대 피크라고 하는데 조금 계약을 연기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이거 잘못해서 학교 쪽으로 유행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애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부모가 걸려가지고 애가 걸렸는데 그 학생이 학교를 갔다, 그래서 그 학교에 퍼지기 시작을 했다. 오미크론 워낙 이 전파력이 높으니까, 세니까 그렇게 터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퍼진 게 다시 각자 집으로 가서 가족들, 구성원들에게 또 전파, 이 굉장히 좀 위험한데, 개인적으로는 한 2주면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일단 뭐 대면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별일 없기를 좀 바랍니다 일단은요. 일단 뭐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 제가 뭐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뭐 이 전쟁이 나게 된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들은 제 영상에 강의 영상에 보면 최근에 뭐 포에니 전쟁 거부터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때하고 너무도 닮아 있다라는 쪽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조금 다르게 가고 있어요. 마초 푸틴이기 때문에 다르게 가고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아마 내용을 좀 차분차분하게 보시면 좀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이번 주 지수 관련해 가지고 놓고 보면요. 일단 이게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전쟁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제를 하고 이 지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이 나버리니까 더 내려왔잖아요. 물론 예상보다 조금 그래도 이 견조하게 버텨주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번 주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협상이 어떤 선에서 이 일단락되면서 협상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워낙 이 차이가 커서요. 상징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는 일단 2,600에서 2,770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요 선에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에 따라서 급등락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다만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거나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반대 급부적인 상황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급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급락이 한번 나왔다 그러면 하루 이틀 또는 2-3일 상간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바로 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 조건들만 나와도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조건들만 나와도 바로 급반등 나올 거고요. 반대로 어느 정도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아마 이거에서 바로 또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원하는 대로 그냥 바로 딱 종결 끝 이렇게 될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가 중간에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뭐가 안 맞아서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급락 나올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요거고요. 이번 주 주목해봐야 될 어떤 섹터는 다른 건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섹터들도 이 급락이 이루어지는 쪽에서 방어주 정도의 성격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자신이 없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장 자체의 구간이 워낙 불안정한 구간이라서 MWC는 조금 그래도 한번 좀 볼만하지 않을까요? 여기 보면 뭐 AI 관련된 부분 저희 카페에 보시면 MWC 관련주도 올려드렸어요. 테마 정리해서 했는데 뭐 인공지능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한번 또 과거 움직였던 작년 9월 10월에 움직였던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래도 우호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정도의 구간은 아닐까 일단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더 힘을 내서 결국 이 국제사회가 또 들고 일어나고 러시아 내에서도 반전운동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조금 빨리 종식이 되고 민간인들 사상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남은 일요일 오후 잘 마무리하시고요. 우크라이나 상황 모쪼록 적은 희생으로 정리가 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증시 전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